오늘 삼각함수 정해 나가고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그래프 나가고 삼각함수 한 4번 넉넉하게 해서 4번 정도면은 끝나지 않을까 싶어. 삼각함수 순서는 포도법을 먼저 하는 거야? 182쪽이지? 포도법. 별거 아니고 그냥 각의 단위를 하나 더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각의 단위를 하나 더 배운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60분법이라고 하는 거야. 60분법. 30도, 40도, 55도. 그러니까 시계 보면 이렇게 60분이잖아. 그걸 그냥 각의 단위로 쓰는 거야, 보통. 60분법인데, 그거를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내는데, 호도법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각을 실수로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각을 실수로. 어떻게 대응을 시키냐, 이거거든. 그래서 부채꼴이 있을 때, 반지름 길이가 이제 이렇게 R자리의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반지름이 R인데,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고, 이 호의 길이도 R이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랑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는 있을 거란 말이야. 3R짜리의 선분을 가지고, 양쪽에다가 R 하고 이쪽으로 원을, 둘레를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랬을 때 이 중심각. 요 중심각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은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1이야, 1. 그냥 실수 1이야. 근데 이 단위를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써줘. 각을 나타내 주려고. 알겠지? 그래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중심각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1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 그럼 저거랑 60분법으로 나타내주는 360도 아래에 있는 각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보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원이 있어. 우리가 보통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를 한단 말이지. 자, 반지름 길이가 R자리에 원이 있으면 얘는 한 바퀴가 얼마가 되는 거야? 당연히 2파이R이지? 2파이R인 거야. 호의 길이가 2파이R이 됐으니까 몇 배 커진 거야? 2파이 커진 거지. 그러니까 중심각 1이 있었으면 얘는 중심각이 돼서 당연히 몇 배 커진 거야? 1에서 2파이 커진 거지? 자, 그러니까 얘는 2파이 라디안이에요. 라디안은 보통 생략해서 많이 써줘. 생략해서 써. 그냥 안 써. 알겠지? 각이 2파이야. 알겠어? 근데 야, 이 한 바퀴가 몇 도인 거야? 360도잖아. 그러니까 2파이가 360도랑 대응이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원리가. 그래서 파이는 몇 도다라고 이렇게 외우고 있지? 파이 라디안. 파이 생략해서 라디안 생략하면 그래서 파이는 18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고로 그래서 1이 몇 도냐라고 얘기해 주면 파이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라고 얘기하고 파이는 원주율. 그치? 얼마야? 실수로 3.14 어쩌고저쩌고지? 그러니까 이제 3.14로 나누니까 약 57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다. 그 얘기야. 3 정도로 3.14로 나누면 대략 57도 정도의 크기가 1라디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단위에 대해서 하나 배웠어. 단위. 파이는 180도다라는 거 하나를 이제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고 이게 이제 호도법이에요. 새로운 단위를 하나 배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꼴. 그래서 이제 부채꼴에서 나오는 이제 뭐 호의 길이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하거나 이제 이런 내용들을 또 자, 공식을 그냥 두 개를 이제 써놓고 이제 왜 그런지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단순 공식이야. 중심각이 센터, 반지름이 R, 호의 길이 L, 센터는 라디안 단위로 준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이 호의 길이 L을 구하라고 얘기하면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다. 그래서 L은 R 세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부채꼴의 넓이를 S다라고 얘기해주면 S는 어떻게 돼?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R 세타 대신에 L을 집어넣으면 2분의 R L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부채꼴 넓이 공식, 호의 길이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서 유도한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요. 지금 외워 암기. 이게 왜 그래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원래 우리가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할 때 2파이 r 전체 원주 계산한 다음에 이제 중심각이 세타니까 360도분의 세타 이렇게 구하고, 그치? 원의 넓이도 전체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고 저놈이 이제 360도분의 세타니까 이렇게 계산하지? 근데 우리 알고 있지만 이 360도가 얼마야? 2파이잖아. 이게 2파이. 맞아요? 2파이를 대입해서 쓱쓱 지워지면 R 세타. 2파이 집어넣어서 파이랑 약분하면 2분의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어? 암기사항이죠, 그냥. 근데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는 거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거 하나를 이제 붙잡고 그렇게 좀 많이 나오는 요령인데, 자, 보면은 두 가지.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 그 다음에 원풀때. 내가 나왔을 때 참 종종 나오는 문제인데 잘 못 풀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부채꼴 가지고 그냥 어떤 특정 넓이 구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내거든.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에 최대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냐라고 내가 써주는 거거든. 이건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겠지?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R, 여기 L, 2R 더하기 L이 일정이에요. 그랬을 때 2분의 R, L에 뭘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합이 일정할 때 곱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시오가 산술기 앞에 물리지. A 더하기 B가 일정하면 2배 루트 AB 등호는 A는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맞아요. 얘랑 얘를 산술기를 써주는 거야. 알겠니? 그럼 최대일 때가 언제야? 산술기가 써주는 두 놈이 똑같아야 되지. 그럼 2R이랑 A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L이 R 세타잖아. 그 세타가 얼마나 소리야? 2라는 소리야. 중심각이 얼마? 2라고. 2면 대략 몇 도야? 1이 57도니까 2는 114도. 그러니까 둘레가 일정할 때 최대 넓이를 갖는 부채꼴을 실제로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이걸 외우라고. 그냥 중심각 2로 놓고 풀면 답이야. 항상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의 최대 넓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산술기하에 의해서 정리가 슉슉 이렇게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 부채꼴의 최대 넓이 문제는 산술기하 평균을 활용을 했을 때 재밌게 풀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알겠지? 그 다음 원뿔대. 원뿔대라고 하는 건 이게 뭐야? 원뿔을 잘라내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봐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옆에 옆면에 무슨 넓이를 구하라거나 뭐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전개도를 보통 펼쳐서 문제를 푼다고. 원뿔대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만들어서 푸는 거냐면 원뿔을 만들어서 푸는 것만 생각을 하라고 내가 써준 거야. 원뿔대가 나오면 어떻게 퀴즈가 아니고 원뿔에서 푸는 거야. 그럼 이걸 니네가 전개도를 만들어주면 부채꼴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를 같이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쉽겠지. 뭐 큰 부채꼴에서 조그만 부채꼴 빼주면 되는 이런 상황인 거니까. 무슨 느낌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뿔대 형태가 나오면 그냥 기억해야 되는 거 그냥 하나 원뿔 만들어서 푼다. 요거만 기억해 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포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자, 이제 일반각을 설명을 할 건데 뭐 하기 전에 그래도 오랜만에 삼각형도 다시 보는 거니까 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외워야 되니까 184쪽 184쪽, 185쪽에 있는 보기 문제들 한번 쭉 푸세요. 7번, 8번, 9번, 10번. 여기 9번이나 10번이나 이제 이런 애들은 다 중심각이 얼마인가가 2가 되는 상황으로 놓고 문제를 푸는 거다. 이제 이렇게 여기 페이지에 내용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준 내용이 따로 나와 있진 않아. 그러니까 거기 위에다가 써놔. 세타는 2 이렇게 그냥 그 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세타는 있구나. 저기 중심각이 그게 2구나. 세타는 2 거기 별 붙여놓으세요. 자, 갔으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책들 앞에 180쪽으로 갔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보통 이제 각을 나타내주고 뭐 해서 일반각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나오면 문제 유형이 표준이 딱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2개만 딱 봤을 때 이거 일반각 문제구나.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하면 돼요. 일반각은 뭐 이렇게 막 활용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자, 근데 바로 이제 각을 나타내주는 거를 사무면으로 옮겨놓고 그냥 얘기할게. 항상 문제는 이 상황에서 나오니까 알겠지? 자, 요 놈을 기준으로 항상 각을 계산을 해요.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얘를 뭐라고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 x축의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 있잖아.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시초선이에요. 시초선. 시초선이라는 게 뭐냐면 각을 나타내줄 때 기준이 되는 선이야. 얘를 기준으로 이제 몇 도 올라가느냐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시초선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고 x축의 양의 방향과 몇 도의 각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시초선이 되는 거고 각을 나타내주는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줘요. 이 각을 나타내주는 반직선 이걸 동경이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30도를 이렇게 이제 그었어. 됐어?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겠지. 30도를 왜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도 30도가 있지 않아요? 하잖아. 그치? 이쪽으로는 음의 각이라고 해요.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30도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는 반시계 방향으로 갔을 때가 플러스 각인 거고 시계 방향으로 내려갔을 때 각이 마이너스 각인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동경이의 뭐다 해서 각을 나타내준 직선 플러스 각 마이너스 각 구분됐지? 저 마이너스 30도라는 거는 이제 몇 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각으로 나타내도 돼. 몇 도야 이거는? 330도라고 해도 되겠지? 330도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오케이? 이 30도 있지. 이 30도는 또 몇 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런 표현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390도라고 이렇게 써보고 싶어. 괜찮니? 390도 느낌 알아? 가끔 뭐 이렇게 막 540도 회전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 그치? 390도라는 게 뭔 얘기야? 한 바퀴 돌면 몇 도야? 360도지? 거기서 30도 더 간다 이 얘기야. 720도 갔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인 거야? 두 바퀴 돌았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그러니까 일반각을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원래 그냥 각을 세타라고만 주면 이게 특수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일반각은 여러 바퀴 돌았다라는 표현인 거야. 그래서 360도 n 더하기 세타. 뭐 이렇게 라디안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각을 쓸 때는 단위를 좀 맞춰주면 좋아. 세타를 라디안으로 쓸 거면 여기도 이렇게 2n파이라고 써주면 되고 세타를 60분법 30도 같은 걸로 쓸 거면 이렇게 360도라고 이렇게 360도 n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 표현이 뭐다? 여러 바퀴 돌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한 바퀴 돌았을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돌았을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일반각이라는 게 다시 뭐라고? 그냥 여러 바퀴 돌고 나서 각의 표현으로 알아두자 이 얘기인 거야.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해주면 얘가 현재 30도잖아요. 이걸 일반각으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일반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360도 n 더하기 30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여기다 조건을 써줘야 돼. n은 정수. 이 조건 빼먹으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게 일반각. 이거 빼먹어서 틀리게 했었어. 수명여고 단답형에서 문제 나왔었는데 전교에서 틀리는 거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반각 표현을 써줄 때는 항상 n은 정수까지 꼭 써줘야 돼. 알겠지? 되게 사소한 건데 애들이 이걸 안 해서 진짜 겁나 많이 틀렸어. 아직도 기억나? 몇 년 됐어? 한 7년 된 것 같은데 단답형 3번인가에 나왔는데 진짜 겁나 많이 틀렸어. 그냥 한 반에 그냥 몇 명 정도 틀렸지? 아니 그냥 싹 다 틀린다고 보면 돼. 그냥 그때 당시에 답 쓸 때 저 애는 정수라는 말을 누가 쓰겠어? 잘 안 썼다고. 됐지? 그래서 일반각의 표현을 알아두고 이제 각을 나타내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분면의 각. 사분면의 각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있잖아. 이거 각으로 나타내라 이 얘기인 거야. 축은 제외야.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그냥 하나만 써볼게. 2사분면, 1사분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2사분면의 각이 몇 도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2사분면이지. 그러니까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온다. 이렇게 이제 쓰기 쉬운데 반드시 사분면의 각을 얘기를 할 때는 일반각으로 써줘야 돼. 알겠지? 그냥 90에서 180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2사분면 각이다라고 얘기해주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일반각의 표현으로 써줄 거를 해라. 이걸 안 쓰면 문제 풀 때 틀리게 된다. 3사분면 270에서 180에서 270 이것도 반드시 일반각의 표현으로 써줘라. 뭐 1사분면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에 오는 건 당연한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일반각의 형태로 써줘야 된다. 알겠죠? 이게 이제 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얘기인 거야. 알겠죠? 네, 이런 내용을. 5
많으니까 쭉쭉 넘어갈게. 이제 문제를 그냥 바로 풀게요. 알겠지? 개념이팀 1번은 아니야. 괜찮아. 개념이팀 2번, 개념이팀 3번. 공정 문제 두 개가 있어요. 내가 아까 1번과 관련된 문제가 딱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 그게 이제 187쪽, 188쪽 이렇게 양쪽에 나와 있는 게 대표적인 공경 문제 두 문제가 이거야. 알겠지? 여기 내용 되게 쉬워. 오늘 하는 내용이 많지는 않아. 자, 이제 근데 이 개념이기 2번이랑 3번은 따라서 해. 그냥 알겠지? 자, 세타가 이사분면각일 때 2분의 세타가 나타내 줄 수 있는 동경이 어디 있는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세타가 이사분면각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면 돼. 이사분면각이니까 일반각으로 놀아놓고 알겠지? 그래서 360도 n 더하기 90에서부터 360도 n 더하기 몇 도? 180도. n은 정수. 그래서 2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걸 구할 거니까 이제 2로 나눠요. 그래서 2분의 세타는 2로 나누니까 얘는 이제 180도 n 더하기 45도 2로 나누면 180도 n 더하기 90도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는 그냥 나타내 줄게요. 자, n은 정수야. n에다 옆 넣어봐.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 와요? 45도에서 90도 사이에 오죠? n에다 1 넣어봐. 몇 도야? 225도에서부터 270도 사이에 오죠? n에다 2 넣어봐. 360 더하기 45도부터 시작해서 360도 사이에 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군데 오는 거야. 그래서 1, 4분면이랑 3, 4분면에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387번 하나만 해봐. 어렵게 풀 필요 없어요. 이 문제는. 브라더는 오늘 안 왔어? 못 일어났어? 삼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세타가 이사분면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쓴 거 그냥 그대로 써도 되겠네. 자, 여기서 이제 3분의 세타니까 3으로 나눠야죠. 그럼 120도 n 더하기 30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20도 n 더하기 60도 됐어? n 대신에 차례대로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0 두면은 30에서 60. 자, 1 넣으면 150에서 180. 이게 다 30도예요, 30도. 자, 2 넣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270에서부터 30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알겠지? 이거를 참고로 그냥 재밌게 푸는 거 하나 그냥 참고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 알려줘볼까?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 하나하나 n에다 대입하는 게 귀찮아요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풀어도 돼. 나 해볼게. 어떻게 하냐면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서는 3분의 세타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4분면은 3분으로 나누면 돼요.
각 4분면 3분의 세타니까 이거 3등분해. 30도씩 이렇게 3등분을 해줘. 3등분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3등분을. 알겠어요? 여기서는 아까 2분의 세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여기 2분의 세타는 각 4분면을 2등분을 해줘. 이렇게. 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숫자를 써. 1, 2, 3, 4, 1, 2, 3, 4, 1, 2, 3, 4까지 와서 끝나야 돼. 만약에 안 끝나면 계속 써줘야 돼. 자, 여기서 이제 1, 2, 3, 4, 1, 2, 3, 4 이렇게 써주라고. 근데 답을 색칠할게. 여기서 세타 몇 사분면 가기랬어? 이 문제에서 2, 4분면 가기랬나? 그럼 숫자 2 써는데 색칠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세타 몇 사분면 가기랬어? 이 문제? 여기서 2, 4분면이라서 숫자 2에다 색칠하라고. 이렇게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이게 옛날에 수업할 때 좀 뭐 그런 편하기도 좀 그렇지만 약간 조금 수학이 너무 약한 친구들 있어. 약간 너무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이렇게라도 외워 이렇게라도 풀면 돼. 이거 알겠지? 5가 아니야.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풀지 말라고. 이건 바보용 풀이야. 바보용 풀인데 전부 깨달고 그냥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다음 페이지 넘겨. 188쪽. 거의 너무 중요하죠. 이게 동경 문제예요. 대표적인 동경 문제. 근데 이제 이거를 애들이 외우려고 하더라고. 거기 막 가운데 내용 있잖아. 관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해가지고 베타 빼기 알파가 몇 도다, 베타 더하기 알파가 몇 도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설명만 잘 들어. 저렇게 푸는 거구나. 동경 문제야. 동경 문제 알겠지? 두 동경의 위치란 게예요. 두 동경의 위치란 게. 그러면은 동경 두 개가 있잖아. 각을 나타내주는 직선 두 개가 있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 더할래 뺄래야. 그거만 기억해. 각 두 개가 있으면 더할래 뺄래만 기억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요령을 알려줄 테니까 봐봐요. 자, 7세타랑 세타가 나타내주는 거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 그냥 자, 세타가 1, 4분면 각이래요. 그래서 세타가 그냥 연도에서부터 90도 사이에 온대. 이거 가지고 한 문제 풀어볼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타가 3, 4분면에 있대. 그냥 범위를 딱 주는 거야. 답을 구하기 편하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볼게. 그냥 90도에서 270도 사이에 온다. 이제 이렇게 하고 문제를 내가 똑같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요령을 잘 봐. 알겠지? 그래 놓고서는 이건 이렇게 문제를 낼게요. 세타랑 7세타가 있어. 세타가 이제 이렇게 있고 7세타가 이렇게 있어요. Y축 대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한 거야. 세타랑 7세타가 Y축 대칭이다. 문제를 이렇게 내볼게. 알겠지? 항상 세타를 기준으로 먼저 잡아주잖아. 여기도 똑같은 문제를 볼 거야. 세타랑 7세타가 있어. 그리고서는 이제 Y축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잡을 거야. 대부분 요거에 되게 집중을 해가지고 그럼 세타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7세타가 이쪽에 이렇게 있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그치? 일단 이렇게 잡아만 봤어. 먼저 이 문제를 푸는 거 봐봐.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줄게. Y축 대칭이니까 작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억해야 되는 거는 자 먼저 니네들이 그래도 그림을 봤을 때 어렵게도 보이면 안 되니까 세타를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1, 4분면에 이렇게 작게 잡았어. 오케이? 대칭이야. 그럼 항상 내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문제 푸는 거 이렇게 푸는 거야. 큰 거 써.
작은 거 써. 그리고 둘 중에 하나야. 더할래 뺄래야. 답이 되는 게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더하거나 빼거나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더하거나 빼거나인데 답 어떻게 찾아야 하냐면 더하거나 뺐을 때 그 결과 있지. 그 결과가 축에 오면 되는 거야. 축에. 그러니까 7세타에서 세타만큼 만약에 뺄 거야. 그럼 이 뒤로 가겠지. 7세타에서 세타만큼 뒤로 가라는 얘기인 거지. 축에 와? 안 와. 근데 7세타에서 세타만큼 더 가봐. 세타가 요만큼이니까 7대 여기서 세타만큼 더 가면 일로 가지. 축에 도착했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이게 몇 도야? 수민아 이게 몇 도야? 그렇지 180도. 근데 얘는 반드시 일반각으로 써줘야 돼요. 이것만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야. 180도야? 할 때 일반각으로 써주라고. 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나왔죠. 또 숫자가 예뻤으면 좋겠는데 숫자가 그냥 할래? 자 나왔지? 그럼 이제 세타가 얼마야? 8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8로 나누면 얼마야? 45도. n 더하기 8로 나누면 얼마야? 어우 2로 나누면 4분의 90, 2분의 45도 뭐 이렇게 나오겠지. 엔데스는 차례대로 정수 넣어서 이제 구해주면 돼. n이 0일 때 2분의 45도 정답. n이 1일 때는 45도에서 2분의 45도 정답. 요 범위 안에 있는 게 답이니까. 알겠니? 그래서 요게 n 대신에 차례대로 1, 2, 3, 4 집어넣어서 답을 찾으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다시 봐봐. 똑같은 문제인데 범위가 달라요. 똑같은 문제인데 범위가 달라. 근데도 방금 얘기했잖아. 7세타에다가 세타를 더할래 뺄래 아니야. 세타가 각 이만큼이죠. 이만큼. 그러니까 각을 똑같은데 좀 표시를 좀 이런 식으로 해봐봐. 그럼 7세타에다 세타를 더할 건데 세타는 동그라미 2개 x 하나거든? 맞아? 그러니까 7세타에서 동그라미 2개 x 하나 가면 또 여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역시 360도 n 더하기 180이죠. 그럼 얘랑 어때? 똑같지?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 자, 두 개를 기억해. 이 동경 문제는 큰 거, 작은 거를 해놓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다야. 알겠지? 더하거나 뺐을 때 이 결과가 축에 오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애들이 좀 그러니까 어렵게 푸는 경우가 있어. 막 범위가 이렇게 나오면 막 세타를 여기다 잡고 막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헷갈려. 그림 그릴 때 있지? 그림 그릴 때는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그리면 돼. 세타 범위가 선생님 여기 오는데요? 자, 어쨌든 결과 봐봐. 똑같아요. 결과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에서부터 헷갈려 할 필요 없어. 그냥 이해만 도우려고 하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하거나 뺐을 때 결과가 어디에 오는지에 대한 건데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타 범위가 어떻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냥 예각에다가 그려놓고 푸는 게 제일 좋아. 알겠어? 그 예각에다가 그려놓고 푸는 게 제일 좋다. 그럼 이거는 언제 고려해요? 자, 이거 언제 고려할까? 이건 언제 고려해? 여기 답 찾았지? n에다가 0, 1, 2, 3, 4 차례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나온 것 중에 이 범위 안에 오는 게 답인 거야, 그냥. 알겠어? 그러니까 답 그냥 요 7세타랑 세타가 y축 대칭이다, x축 대칭이다, 일직선에 있다. 모든 문제는 다 그냥 요 기본 그림에서 풀고 답을 마지막에 대입해서 찾을 때 범위에 맞춰서 답을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더하거나 뺐을 때 결과가 축에 오게끔 하자. 이거야. 전부 다 풀 거예요. 389번서부터 391번까지 하나, 둘, 세 문제 있지? 싹 풀어보자, 지금. 됐죠?
5세타에서 세타 빼면 여기지, 여기. 여기가 몇 도? 0도. 여기는 0도. 반드시 360도 n 더하기 0도. 이런 식으로 써주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자, 4로 나눠요. 그러면 이제 세타는 90도 n. 그래서 n 대신에 0부터 차례대로 n은 정수니까 대입을 하면 이 범위 안에 오는 건 답이 90도 말고는 없죠? 그래서 90도 이렇게 써주는 거다. 두 번째. 자,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에 오는데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요. 이번에 세타가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에 와요. 자,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이게 세타, 이게 5세타를 나타내주는 동경 이렇게 써놓으라고. 오케이? 자, 그럼 5세타에서 세타를 또 어떻게 할래? 뺄래. 여기가 똑같으니까. 그치? 빼면 일로 가죠. 몇 도? 180도잖아. 180도. 이것도 이렇게 360도 n 더하기 180 이렇게 써주라고. 알겠죠? 세타 구하면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90도 n 더하기 45도. n 대신에 차례대로 넣어줘. 0부터. 그러면 45도. 1루면 135도 땡땡땡땡땡땡땡 답이 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안 돼요. 이 범위 안에 오는 게. 이렇게 찾는 거라고. 알겠지? 밑에 있는 문제도 다 똑같아요. 알겠지? 해봐. y는 x 대칭 하나만 해볼까? 390번에 5번. 자, y는 x 대칭이면, 자,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그냥 각각해서 여기 요만큼이 알파 이렇게 대칭이야. 알겠지? 얘가 나타내주는 게 베타. 큰 거 쓰고 작은 거 쓰고 여기가 동그라미 x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치? 자, 베타에다가 뭐 하면 돼요? 알파 넣으면 되겠지. 베타에서 알파만큼만 더 가면 여기로 가잖아. 얼마야? 90도죠? 90도. 그러니까 베타 더하기 알파는 360도 n 더하기 얼마? 90도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좀 쉬었다가